네, 반갑습니다.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자, 드디어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수요일날 쉬었는데 이틀 지나니까 또 연휴가 오죠. 즐겁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뭐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아침 일찍 종목 진단을 또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아침 일찍 종목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자, 3일 동안 연이어서 네, 3연타로다가 종목 진단 해드릴 테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 분기 배당 종목들. 자, 이제 6월달이니까 2분기 끝나잖아요. 2분기 끝날 때 배당을 또 받아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1분기 배당들 이미 나오셨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 같이 보면서 자, 2분기에도 배당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포스코 홀딩스, 신한지주, 쌍용 CNE 이렇게 세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에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곡물, 사료, 식품 뭐 이런 쪽 관련 종목도 있는데요. 자, 차례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현대사료, 하이트진로, 삼양식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배당률을 보니까 분기 배당률이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29만원에 나와 있으니까요. 1.4% 정도의 분기 배당을 준다라면 지금 매수하셔서 배당을 받게 되면 1.4% 배당을 이제 2분기 때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기말 배당에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계속적으로 보유하게 됐을 때 그런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또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철강 관련한 종목군들은요, 어쨌건 경기 회복, 재건 이런 쪽으로 기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뭐 건설 쪽에도 포함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철강 관련한 부분도 요즘에 계속적으로 좀 힘발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포스코 홀딩스고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도 잘 챙겨주고 있고, 자, 실적 좋아지고 배당 챙겨주고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것은 그 말 그대로 저평가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죠. 대형주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주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다행히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위치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잘 잡혀가려면 이제 이평선의 수렴만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정배열 이후에 역배열 전환, 그 다음에 이평선 수렴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3단 콤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은 좀 느려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뭐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 티나는 모습은 아니고요. 당장 이제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배당을 챙겨준다는 거죠. 1분기 때 이미 배당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고 2분기 배당, 자, 6월 한 달 동안 보유하게 되시면 2분기 배당 1.4%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말 시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배당을 잘 챙겨주는 기업들한테 계속적으로 또 매수가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경기 전망과 그 다음에 배당, 실적, 뭐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는 부분들 등등등을 살펴봤을 때 긍정적 기대감이 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였잖아요. 자,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올라간 부분, 이 부분 이만큼 올라간 것을 이제 이만큼 조정받은 것으로 충분히 이제 만회를 했느냐, 이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2020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추세선을 좀 그어봐요. 자, 오버슈팅한 부분들은 언제부터요?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 초반부까지 오버슈팅한 부분 좀 있었죠.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놓고 지금은 정상적인 추세의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추세 하단에서 걸쳐져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게 원래대로 움직였었다라면 지금 35만원 정도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위에서부터 끌려 내려왔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많이 올라갔다는 판단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배당과 실적, 그 다음에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대신에 많이 들어가시는 것은 지금은 좀 무리죠. 왜냐하면 당장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찔러보는 거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배당 부분 종목 두 번째 신한지주 볼게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잖아요. 네, KB금융하고 뭐 기타 등등 종목들 전부 다 중간 배당씩 주고 있는데 KB금융에 이어서 유일하게 국내 은행주 중에 4조 원대 이익을 발생시킨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고가 지금 임박해 있는 모습이죠. 네, 추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 추세 진행이 되고 있고 원래 추세를 그냥 그대로 진행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그대로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은행주 없으신 분들, 뭐, 은행주는 이미 21년도 초반부터 매수를 계속 해오셨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은행주가 없다, 이런 분들은요, 금리 인상 어디까지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상은 올 연말 당연히 넘어가요. 다 내년도 초중반까지는 당연하게도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통해서 은행주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수익률은 상당히 높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들은 우상향 계속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추세 상황으로 본다라면 추세 하단이 41,000원에서 4만원 정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그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라면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되겠죠. 지금은 중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매수해놓고 조금 들어가게 되면 아씨 차자마자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은행주라는 어떤 특징을 본다라면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예 이런 거 싫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밑에쯤에 들어왔을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1,000원에서 4만원 정도 수준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이제 상승 포인트가 위쪽 저항대가 45,000원대인데 그 즈음에서 이제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분 봐야 됩니다. 실질적인 신고가는요 2021년 5월경에 발생된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가 지금 이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43,000원입니다. 이걸 장중에 한번 넘어섰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넘어갔다가 바로 내려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만 이거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발생한 흐름에서 52주 신고가에 좋은 드라이브를 걸고 들어간다면 괜찮겠죠. 그리고 은행주들은 앞으로 이제 실적 기대감 당연히 있겠고요. 배당 챙겨주잖아요. 이 종목도 배당률 살펴보니까 1.3%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배당률 받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1.3%? 네,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분기 배당주들 세 종목 말씀드린 종목들이 최소 1%에서 1.4%까지 배당을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정도 배당이라면 분기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은행주들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보실 분들은 41,000원대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찔러보실 분들은 비중 작게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은행주들은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나쁘지 않죠?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쌍용 볼게요. 쌍용 CNE 이 종목인데 자 이거는 시멘트란 말이에요. 시멘트인데도 배당을 잘 줘요. 배당을 잘 챙겨주고 이 종목이 한 1.4%쯤 배당을 주는 것 같아요. 중간 배당 이미 받았고요. 자 지금 이 배당이 이제 분기 배당을 실시가 되는데 배당을 일단은 챙겨받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그 주가가 조금 변동을 보이더라도 좀 괜찮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왜냐면 뭐 1%든 2%든 그런 완충 구간이 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매수가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실 수 있겠죠. 또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건설주들이 살짝 애매한 구간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다시 한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중소건설주들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증권사에서도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죠. 뭐 재건축, 재개발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본다라면 시멘트 관련주나 뭐 리모델링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이 다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흐름을 타고서 진행될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저점 지지 라인 때는 잡아놨어요. 7,500원대 라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에 대한 그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 아시죠? 지금은 7,800원이니까 1.4%지만 만약에 7,400원 또는 7,0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당 성향은 1.5%, 1.7%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쌍용 CNE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지루하죠.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뭔가 한 방에 남아있긴 한데 그 정책이 언제 시행되느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일단 좀 좋겠죠.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배당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 올라가는 시점 8,500원대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어차피 올라갈 것 같다, 난 중장기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그냥 매수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저항이 얹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또 강세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매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배당과 함께 같이 챙겨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죠. 만약에 저라면 어땠을까요? 저라면 소량 매수 접근해놓고 지켜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추가 매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당 같은 경우는 딱히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6월 한 달 동안에 주가가 저항을 돌파하면 좋겠지만 돌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배당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좀 아니면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이고요. 뭐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매수해 놓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랑 어울리지 않는 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관점이 조금은 애매하다. 그래서 아예 8,500원대 까지 상승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한번 볼까요? 네, 현대사료 볼게요. 현대사료. 사료주 요즘에 좋지 않아요? 네. 사료주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사료 같은 건 다 올랐습니다. 이건 다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에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에그플레이션의 할아버지가 오시더라도 이 종목은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이 상승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뭐 사료주에 대한 어떤 수혜는 이미 다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 주가를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가격을 원상대로 돌릴 것인가 그 두 가지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이 지지가 이탈하게 되면 매도한다라는 생각 가지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지금 116,000원인데 이거 이탈하면 매도하세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은 절대적으로 피해야지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격이 벌어진 종목은 어떤 식으로든 모가지를 조이려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아니면 횡보가 오랫동안 갈 텐데 이 이격을 좁히는 횡보가 나오려면 적어도 6, 7개월 이상은 더 횡보를 해줘야지 저 라인대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이격이 좁혀진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또 6개월, 7개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파종을 못한 상황들이 내년에는 파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엿먹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뜯어보더라도 지금은 별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좀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6,000원 보시고요. 신규 조건은 피해 주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하이트 진로 볼게요. 하이트 진로도 뭐 식품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거는 뭐 사료나 뭐 식품 이런 쪽 보기보다는 약간 이제 뭐랄까 그 술이잖아요. 한 잔 쪽 빨았는데 소리가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한 잔 쪽 빨아 삐리삐는 빠라삐리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휴일이니까 술도 많이 드시겠네. 네. 요즘에 또 날씨 더워지니까 술도 많이들 챙겨 드시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또 이게 또 뭐가 있었어요? 위드 코로나. 즉 이제 마스크도 벗고 영업 제한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술 소비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소비량이라든지 또는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은 지금 집계는 되지 않지만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현재 시점은 이평선 데드가 나와 있지만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두껍게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35,000원, 34,000원 구간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요 근처가 아니더라도 36,000원 아래쪽 또는 37,000원 아래쪽 매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지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아예 올라간 다음에 매매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뭐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대응하기 어렵겠지만, 네, 서서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다라면 그럴 때 관심 가지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관심 있게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홀딩이십니다.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네, 시간적인 부분은 올 하반기 네, 3분기 이상 이후까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양식품 볼게요. 라면, 네. 밀, 뭐 이런 가격 등등에 대한 얘기죠. 자, 물론 이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어차피 상품 가격 인상으로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원재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또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엊그제였나요? 네, BTS 방탄소년단이 네, 워싱턴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라면집을 방문해가지고 전 세계 검색어 한국 라면 뭐 이런 거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이 라면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우리도 중국에 가면은 네, 이런 뭐 한국 라면 컵라면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한국식 라면이 제법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맛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깔끔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보면은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식품 관련한 종목군들은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 제한이 풀린다든지 등등에 대한 얘기들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술 한 잔 드시고 라면으로 해장 기가 막히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연결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이 종목도 저점 지지라인 때 잘 나와 있어요. 9만 원이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고요. 추세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9만원 정도 시점이라면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은 갭을 뚫고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넘어갈 것이냐 안 넘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가격대가 조금 떨어져서 이만큼 들어온다라면 음봉 말고 네, 떨어진 시점 말고 그 다음에 매수 시점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요. 그래서 이 아래쪽 매수 타이밍은 나쁘지 않고요. 아예 올라가 버리게 되면 매수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올라가 버리게 된다라면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아래쪽 지지가 다시 확보가 되는 시점이 나타났을 때 매수 의견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관계없이 그냥 홀딩하시면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6종목이죠. 포스코 홀딩스, 신한지주, 쌍용 C&E, 현대사료, 하이트진로, 삼양식품까지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종목 진행 해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